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제가 그 격리 쪽으로 관련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격리하는 사람이니까, 격리 회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격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저한테 전화도 와서 물어보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격리를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살 정도가 적정하냐, 내가 50이 넘었는데 혹시 40대인데 취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그나마 나이 제한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일반 기업은 막 40대 넘어가고 그러면은 혹시 50대 되고 이러면은 취업이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는 근데 그나마 그래도 40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시는 게 퇴직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60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촉탁으로 해서 60 넘어서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힘들긴 해요. 벌써 여러분들, 저도 벌써 50대 이제 초반인데, 벌써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초점, 그러니까 다기능 안경 막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인다거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쌓여 있는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훨씬 좀 나이가 많아지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나이는 대부분 이제 나는 많이 오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60이면은 이제 거의 퇴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더 할 거야 하셔서 이제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셔서 촉탁으로 전환되시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리들이 가장 뭐 근무를 잘할 수 있는 나이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격리들을 좀 오히려 반대로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막 20대 초반이거나 하는 격리를 안 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격리분들이 그 아파트라는 곳이 조금 생각보다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원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함께 있으신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그 아가씨보다는 조금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또 그리고 업무를 조금 더 좀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 나가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후딱 나 MZ세대들은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은 거부합니다 이러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렵더라도 좀 견디는 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4, 50대 이렇게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분들을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젊으신 분은 제가 20대도 아니고 20살 작년에 제가 20살이신 격리를 갔거든요. 올해 다시 교육 갔는데 그 격리분이 21살이 되셨더라고요. 당연한가요? 1년이 지났으니까 21살짜리 격리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젊으신 아마 이제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오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든 직종을 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여기서 일찍 시작했으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오랜 좀 기간이 지나면 전문적인 격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라면 저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관리소 있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이었다면. 사실은 제 동생이 아니고 제 이제 자녀뻘이지만, 저라면은 이제 너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면서 만약에 관리소 근무를 할 거면 공부할 것도 같이 하면서 혹은 뭐 세무사 사무실이라던가 회계사 뭐 그런 업무 아니면 이제 다른 좀 일반 회사를 다녀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쪽으로 오면 어떠냐 저는 약간 좀 그렇게 권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관리직 근무가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좀 일단은 더 사회생활 좀 해보다가 요좀 관리직 업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어떤 걸 따면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자격증이 저는 왜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막
우리 격리 업무를 뭔가 대표할 만한 자격증은 현재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ERP 자격증이 있거든요. XP-ERP 자격증은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검증하는, 또 회계에 입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자격증이나 그렇겠지만 그 대신 이제 부과를 어쨌든 해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를 잘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라는 곳이 어때요, 여러분? 한 명밖에 없죠, 한 명. 경리도 한 명, 서무도 한 명, 소장도 한 명,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같은 일을 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도와주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이렇지만 아파트라는 곳은 뭘 서로 각자의 직종에서 일할 뿐이지, 동료지만 각자의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격리 업무를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를 안 뽑는 거예요. 초보를 뽑으면 그 업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이 특수한 학원, 이 그 관련된 그 특수한 학원을 다니게 되죠. 그죠? 특수한 학원을 다니고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보통 이제 XPRP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산 세무나 전산 회계를 통해서 그 공부를 그 자격증을 땀으로써 내가 회계를 좀 알아. 나 방귀 좀 껴. 이런 세무를 좀 알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그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전산세무와 전산회계를 땄다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초는 있다. 차대별은 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수금이 뭔지 안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내놓을 거 없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나 자격이라도 내놓을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 종류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학원, 직접 가서 오프라인 학원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과정이고요. 저녁에 뭐 월화목이나 화수목 과정 아니면 이렇게 가서 뭐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5일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고,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는 완전 케바케고 운이 좋아서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 커리큘럼을 갖더라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좌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학원은 좀 실무 위주고, 어떤 학원은 좀 그 실무가 아니라 그 이론 위주로 가리키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렇게 가면 될 것이고요. 나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이제 저도 온라인 교육을 하잖아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시간의 제약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그리고 선생님이 검증된 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하겠죠. 잘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강의가 이제 그 우리 동네에는 학원이 없어. 가려면 1시간 달려가야 돼. 나는 애기를 키워. 나는 너무 그런 거 못하겠어. 나는 반복해서 듣고 싶어. 요럴 때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에듀파에서 그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최종 요즘 좀 근강 거를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튜브와 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냐면 유튜브는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단막단막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저기 뭐 에듀파라던가 뭐 이런 강의들은 뭐예요?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회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보고 나는 다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좀 이게 공짜잖아요. 유튜브는. 그런 거고,
저기 뭐 에듀파라던가 아니면 다른 교육 같은 거는 제가 하는 교육이나 제 교육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그 인강 같은 거는 그 좀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 10분의 3이나 10분의 4도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 오시면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학원에서 배운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원에서 2달 동안 그것도 부가만 막 한 10번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서 다 배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학원에서는 기초만 배우고 온다. 그래서 나는 업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리고 직무 강의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나야 초보가 지납니까? 대부분 뭐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지나면 전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1년은 지나봐야지 그 돌아가는 사이클을 알아요. 그래서 매달 부가도 하고 급여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격리의 3대산인 예산, 결산, 연말정산까지 한번 맞춰준다면 우리가 초보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지에 계속 있다 보면 그 단지 것만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단지를 조금 교체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맨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공부도 할 것이고 또 근무하는 중에도 직무 강의나 열심히 공부를 또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리고 한 군데보다는 조금 몇 군데 이동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급여는 정말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200만 원대, 그렇게 뭐 209만 원, 209시간이니까 209만 원이 사실 최저임금이잖아요. 209만 원이 204만 얼마 뭐 이렇게 205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격리 과장이나 뭐 이렇게 좀 직급이 높고 일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300 이상 뭐 400까지도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느 곳에서 뭐 취업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은 격리분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처음에 입주할 때는 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재계약을 된다면 모르겠고 똑같이 그냥 재계약이 되면 되는데 대부분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급여가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뭐 많이 붙는 분은 정말 400 뭐 이렇게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200에서 뭐 250, 60선 아니면 300 안에 그 안짝에서 받는 분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모든 좀 업무를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회계가 기본적인 업무고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서무직원을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무까지 같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세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저는 뭐 생각을 하는 게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좀 실력을 쌓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근무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좀 쉬다가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든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최고의 격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이제 예전 함께 만날 수 있는 모임이라던가 장소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이 뭐 100%다 내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위탁사 매니저를 할 때 보니까 사람이 나가면 사람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막 사람이 넘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을 뽑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내정됐다, 다 내정됐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왜냐면 뽑아봐서 알아요. 공고도 내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이래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가 지금 뭐 이력서를 100통을 썼는데 뭐 했는데 안 온다 이러는 경우에는 내 이력서에 혹시 어떤 점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더 해야지만 좀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언니가, 그 경리 언니가 우리 뭐 매니저님이든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좀 해준다 라던가 이러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아는 언니가 내가 A씨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님 뽑아주세요 이러면 그 매니저가 훨씬 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또 내가 이 사람들 눈에 들려 그러면 어떻게 이력서를 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취업 뽀개기, 취뽀 성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